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교입니다. 오늘이 6월 18일 목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16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1.3%,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한 4.8%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피 지수는 지금 9,000포인트 돌파를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정 내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악하죠. 지금 이제 그 등락 종목수를 보게 되면은 하락 종목수가 상승 종목수 대비해서 한 6배, 한 7배 가까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제 그 반도체 쪽으로 쏠림화가 이제 가속화가 되면서 사실 상당 부분 왜곡이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이제 전에 이제 삼성전자하고 이제 현대차를 추천할 때 부동산처럼 이제 똘똘한 한 채가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높일 것이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정을 통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상당한 또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썸네일 제목 보면은 이제 현대차 아름다운 기회라고 말씀드렸는데, 60만 원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50만 원대까지는 사실 완성차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다고 보면은 60만 원 이후서부터는 이제 피지컬 AI의 어떤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단기적 60만 원이 살짝 깨질 수는 있겠죠.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지금 정도 가격대라면 굉장히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그 썸네일 제목과도 같이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제 최소한 1년 혹은 이제 2년 정도, 우리가 이제 2028년도 이제 아틀라스 출시까지를 한번 끌고 가보자는 얘기 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60만 원은 제가 보기에는 매수 입장에서는 굉장한 어떤 축복이 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서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주식이라는 게 이제 100%는 없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가격대라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이제 우리가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단기 시세 좀 흔들릴 때마다 제가 이 그림을 제가 항상 추천해 드립니다. 이게 이제 테슬라의 이제 장기 연봉 차트가 되겠는데, 여하튼 간에 이제 오늘 또 처음 방송을 들으신 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다면, 2016년도에 이제 그 테슬라가 9달러였어요. 9달러. 2012년도에는 이제 1달러대였거든요. 여하튼 간에 2016년도 9달러서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490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가장 화려한 파동은 2020년에 이제 드디어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이제 적자 기조에서 드디어 이제 흑자로 전환되거든요. 전환되면서 주가가 이제 20달러대에서부터 이제 200달러대까지 한 해에 무려 이제 1000%가 급등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 것은 거의 100% 조금 더 오른 거죠. 그러니까 승부를 볼 때는 사실 우리가 2019년이라든가 2019년 혹은 2020년 아주 초에 승부를 봤어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현대차의 2020년 테슬라 파동은 언제쯤이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이제 강조를 해드렸는데, 테슬라하고 이제 현대차하고는 사실 좀 어떤 매출 구조라든가 이익 구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뭐냐면, 특히 현대차의 지금 가장 강력한 동력이라는 게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인데,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이제 2028년도 이제 아틀라스를 이제 출시를 하죠. 지금 당초 이제 한 3만 대 정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3만 대의 매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현대차에 납품하기 때문에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현대차는 검증된 훈련센터를 통해서 이제 검증이 됐겠죠. 검증이 됐으니까 출시를 한 것이고, 현대차는 이제 아틀라스 통해서 이제 제조에 가동을 시켜요. 그러면 사실 이익률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 파동보다는 좀 일찍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말씀드리면서 예전에 셀티온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셀티온이 2012년도, 13년도 정도를 기억하고 있는데, 당시에 분식이다 어쩌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냐면 셀티온에서 만든 제품이 되겠죠. 레미케이드라든가 레미케이드가 있었고, 류마티스 관절염이요 레미케이드, 그 다음에 헙세팅겔, 허주마, 트룩시마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시밀러를 셀티온 헬스케어, 자회사 셀티온 헬스케어에 판 거예요. 파니까 이게 우리가 실적으로 잡힌 거죠. 이걸 이제 분식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분식이 아닌 거로 결정이 난 거죠. 근데 그 셀티온 당시 사례하고 지금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관계는 완전히 또 틀린 거예요. 현대차가 훨씬 더 이제 명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특히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고, 아틀라스가 출시가 되자마자 사실 이익의 어떤 사이즈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 파동이 먼저 테슬라가 2020년 흑자 전환과 함께 주가가 이제 크게 올랐죠. 그런데 그거보다
현대차파도 먼저 시작될 가능성이 높겠고, 저는 60만 원에서 68만 원대까지 올랐었죠. 그때 이미 그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 뭐 화살표 지역이죠. 2020년 화살표 지역이 이제 그 테슬라의 가장 이제 뭐 우리 인간도 이제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최고의 절정기가 있듯이 주가 역시도, 기업 역시도 이제 생로병사 과정 속에서 가장 화려한 때가 있는데, 그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이었던 거죠. 그러면 현대차는 테슬라 2020년이 과연 언제 오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보시면 하면은 위에 차트가 이제 도요타입니다. 도요타 자동차 2011년서부터 연봉 차트가 되겠고, 아래 차트는 이제 같은 기간에 현대차의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뭐 거의 뭐 흐름은 같이 했어요. 그 전까지는 2025년 전까 2025년까지는 사실 도요타가 훨씬 앞섰죠. 도요타가 뭐 세계 최고 회사 아닙니까? 판매량이 뭐 세계 1위고, 2위가 폭스바겐이고, 3위가 이제 현대 기아가 되겠는데, 여하튼간에 그 전까지 도요타 움직임이 가장 좋았는데 2020년 들어서 이제는 AI 흐름이 완연하게 방향성을 잡으면서 도요타는 고점들이 왕창 무너져 버려요. 지난번 방송에서 도요타 일본 차트를 보여줬죠. 도요타 세계 글로벌 1위 도요타, 2위 폭스바겐 차트를 보여줬는데, 일본 차트 보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26년도에 고개를 바짝 들죠. 장대 양봉을 세웁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결과적으로, 도요타도 그렇고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AI 흐름에 순응을 못한 거예요. 대처를 못한 거죠. 반대로 이제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AI 흐름에 절대적으로 순응하고 있다. 그 명심보감이 보면 이제 뭐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인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하튼간에 현대차는 AI 흐름에 적극적인 걸 넘어서 주도적으로 대처하고 있고, 도요타라든가 이제 폭스바겐에서는 그러지 못하고 있다. 제가 이제 그 어제인가 보니까 지금 이제 일본 니케이의 시가총액이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키옥시아라는 이제 반도체 회사가 있습니다. 키옥시아가 지금 시가총액 1위에요. 한 400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키옥시아가 절대 부동의 시가총액 1위 도요타를 제끼고 이제 1위를 탈환했거든요. 그런데 키옥시아도 사실 별볼이 없어요. 키옥시아는 특히 이제 그 낸드 플래시에 이제 그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는, 낸드 플래시도 사실 뭐 글로벌 점유율로 따지면 한 3위, 4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한참 못 따라가죠. 그게 이제 주도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AI라는 생태계를 봤을 때 일본과 한국, 우리가 이제 과거에 뭐 10년 전, 20년 전 과거로 돌아가면 돌아갈수록 뭐 언감생심이 넘볼 수 없는 넘사벽 수준이었죠. 일본 경제라든가 일본 기업들은. 그런데 그게 이제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죠. 뭐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기업들이 이런 AI 생태계에 잘 적응 단계를 넘어서 앞서가고 주도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 지금 일본은 한참 못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본사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한해 영업이익이 2026년도인가 7년도인가 영업이익이 대략 뭐 350조, 400조인데, 일본의 그 시가총액 상위 100개의 기업을 넘어간다는 거죠. 일본으로서는 뭐 사실 그 굉장한 충격일 수밖에 없죠. 그런 시대적 흐름에 우리가 항상 그 순응하고 거기에 앞서가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현대차에 대해서 적극적인 매수를 당부를 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고 나면은 이제 그 스페이스X입니다. 우리가 스페이스X가 여러분들 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스페이스X가 2025년도 실적은 제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제미나이하고 또 챗GPT 때 물어볼 때 안 나오고 2024년도만 나오는데, 2024년도 매출이 19조밖에 안 돼. 19조. 영업이익이 5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총액이 요번에 이제 4천조 넘어갔다가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이제 한 3,800조 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2천조를 넘어갔는데, 삼성전자가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한 350조에서 400조 나오는데, 스페이스X는 이제 영업이익이 막 5조, 뭐 많이 나봐야 뭐 최대 뭐 10조 나온다고 치죠. 올해 10조 치더라도 삼성전자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높은 가격, 몸값이 왜 이렇게 높은 거예요? 역량이죠. 스페이스X에 대한 역량을 갖다가 시장 참여자들이 다 믿은 거죠. 믿음을 준 거죠. 거기에 이제 그 상상력들이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도 지금 잘 오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잘 오르고 있는데, 현대차도 그 역량에 대한 믿음이죠. 믿음에다가 플러스 이제 상상력이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과정인데, 아직까지 동족이 적으니까 이제 반도체들이 못 가는데, 이게 그 역량을 이제 검증을 받으려면, 저는 이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지금 이제 6월 20일 날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뱅크가 이제 지분을 뭐 어떤 때 보니까 뭐 9.9% 갖고 있다, 뭐 12% 갖고 있다, 대략 10%라고 치죠. 소프트뱅크가 이제 그 지분 10%를 갖고 있는데 이게 풋옵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6월 달에 상장 관련된 스케줄이 나오지 않다면 이제 풋옵션 행사하겠다는 거거든요.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왜냐면 몸값을 올려서 팔면 더 좋겠죠. 여하튼 간에 일단은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소프트뱅크의 지분 10%를 매각을 하는데 그거를 뭐 삼성전자에서 갖고 갈 수도 있다. 아니면 구글이라든가 엔비디아에서 갖고 갈 수 있다. 여하튼 간에 만약에 그 풋옵션 풋옵션 부분, 소프트뱅크 풋옵션 부분이 해결이 되면 본격적으로 어떤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가치가 정확하게 어떤 개수로 인정을 받는 그런 시점이 될 겁니다. 그러면 주가도 거기에 반응하겠죠. 만약에 뭐 그 기업 공개가 늦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몸값을 더 올려가고, 예를 들어서 아틀라스 출시가 된 상태에서 나스닥 기업 공개하면 나스닥에 상장시키면 몸값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리고 소프트뱅크도 사실 그런 시점에서 몸값을 더 올려 파는 게 나을 텐데, 원한대로 만약에 6월 21일 이후로 해서 소프트뱅크가 나 그냥 풋옵션 행사하겠다. 근데 그 물량을 삼성전자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갈지 혹은 구글이 갖고 간다면 제가 보면은 굉장히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8월 달에 제가 RMAC라고 하죠. RMAC 로봇 메타 프렌트 어플 센터입니다. 예, 로봇 훈련 세트가 되죠. 로봇 훈련 세트가 되는데 어디 있지? 그 조지아주인가요? 어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하튼간에 그 RMAC 로봇 훈련 세트가 이제 개설하게 되면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60만 원 깨지면 59만 뭐 8천 원 살 거야, 이런 생각을 제가 보기에는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 맞지 않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지금 이제 수평선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수평선을 쭉 거놨죠. 수평선 걷는데 그게 대략 그냥 50만 원대, 60만 원이 60만 원이 보시면 돼요. 60만 원인데 60만 원 아래로는 이제 그 60만 원까지는 이제 완성차로 이제 평가를 받은 상태고, 우리가 이제 20만 원대 추천할 때죠. 작년 10월 달에 20만 원대, 20만 원, 22만 원, 23만 원대에서 이제 주력주에 편입했습니다. 그때 추천 굉장히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때 당시 PBR이 0.6배 불과했어요. 근데 60만 원 정도 올라오면서 완성차로는 충분히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60만 원 이후서부터는 이제 피지컬 AI로 본격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완성차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굉장히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뭐 도요타, 혼다, 닛산, 뭐 폭스바겐 이런 차들 뭐 다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피지컬 AI로 기준으로 본다면 출발점이죠.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거예요, 바닥. 예? 꼭 우리가 뭐 역사적 바닥 이런 게 바닥이 아니라 피지컬 AI라는 어떤 그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지금이 60만 원이 지금이 출발점이고 절대적 바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 보시면 지난번에 KB증권 이제 보고서가 되겠는데 2035년이 되면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의 15%를 차지한다는 거죠.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어마어마한 거죠. 전체 글로벌 휴머노이드 시장이 65%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산업용 휴머노이드, 고가의 고부가치 산업용 휴머노이드 경우 시장 점유율 60%를 기록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 전망치하고 실제치하고 일치가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현대차는 100만 원일까요? 이게 200만 원, 300만 원? 여러분들 그 상상력을 최대한 한번 동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 혼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다 흔들려요, 다. 제가 이제 재밌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저희 회원분들 저희가 이제 순차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을 이렇게 합니다. 변동이 있는지 변동하는데 수익이 가장 많은 분들이 누구냐면 초보분들이 제일 많아요. 그냥 삼성전자 5만 원대 사세요. 그럼 갖고 있는 거예요. 현대차 22만 원, 23만 원에 사세요. 팔지 말고 갖고 있어요. 네? 그런 분들 수익이 가장 많이 나요.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나요. 그런데 주식을 좀 잘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자꾸 묘수를 부리고 한번 고점에 팔았다가 되사고 어쩌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안 나는 거예요, 수익이. 그러니까 지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삼성전자를 5만 원대 사기 그 전에 회원들은 다 샀겠죠. 그 당시 회원들은 샀는데 어떤 분들은 10만 원 넘어가니까 부담이 돼서 팔아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다른 것도 갈아타고 이러면서 그쪽에서 또 잘 수익이 나면 되는데, 지금 같은 시장 환경 속에서는 다른 종목으로 사실 수익 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 논리에, 저희 그 현대투자구소 논리에 공감한다면 혼자 하지 마시고 뭐 큰 그림을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게 있죠. 우리가 뭐 꽁 사냥이나 토끼 사냥이라면 이제 알아서도 하는데, 이게 이제 범을 잡는다, 그런 심정으로 이 태도라든가 자세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큰 그림을 한번 도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회원 가입 관련해서 자세하게 있으니까요. 자, 일단 입금하시고, 입금 확인되면 제가 전화 드려서 뭐 포트폴리오 조정해 드리고, 왜 사야 되는지, 왜 1, 2, 3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충분하게 상승 논리를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시간도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